오늘 할 거 첫 번째가 뭐냐면 1번. 자, 평행 이동이다. 자, 그럼 제목만 봐도 우리가 이동입니다 라는 친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일단은 생각해보자. 뭘 생각하냐면 이동을 할 거야. 그럼 움직인다는 소리겠지. 그러면 움직이는 첫 번째 생각, 누가 움직여요? 라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그 대상은 우리가 배웠을 때 첫 번째 x, y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f, x, y는 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누구? 도형이다 라는 대상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점과 도형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이동? 평행 이동이다라는 거야. 그럼 뭔가 이제 뭐 쭉 스트레이트로 이제 갑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래요. 그러면 세컨으로는 뭘 생각해야 돼? 어디서 이제 놀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일단은 좌표계가 도입된 좌표 평면, 즉 점 또는 도형의 주소를 얘기할 수 있는 좌표 평면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대상과 어디서 놀지는 얘기가 끝났죠. 그래?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여기에 서 있어. 나를 점이라고 생각해. 점치곤 좀 큰 편이긴 하겠지만, 이제 내가 아직 before, 이동 전이에요. 그러면 after, 이동 후가 되겠죠? 그치? 그럼 나는 지금 주소가 바뀌었겠어, 안 바뀌었겠어? 바뀌었잖아, 주소가. 움직였으니까. 그런데 선생님? 응? 그럼 앞에 before 어디 갔어요? 없어졌지.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동 before에 있는 친구랑 이동 after에 있는 친구는 그럼 같은 점일까, 다른 점일까? 다른 점이야.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이동 전과 그 다음에 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대상이 누구야? 점. 점이란 친구를 이동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서 논다고 그랬어? 좌표 평면에서 논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좌표 평면에서 노는데 선생님이 점과 좌표 파트에서 강조한 부분이 이 x축이라는 수직선과 y축이라는 수직선이 서로 어떻게 만나지? 직각, 즉 직교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직교해서 만나는 점, 이 친구를 오리진이라고 얘기해서 이 친구가 기준이 되는 거야. 기준점이야. 즉 어떤 느낌이냐면 등대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그럼 난 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들아, 숫자로 먼저 줄게, 숫자로. 자, 여기에 있는 점을 A라고 얘기를 하고 이 친구의 주소, 즉 좌표를 1,1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알까기라다가 얘를 톡 쳤어. 그럼 얘가 이제 이동을 하겠지? 근데 이동을 어떻게 해? 뭐 한 요렇게 했다고 치자. 자, 그럼 내가 점을 이동을 했으니까 여기도 이동 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 근데 여기도 A고 여기도 A면 얘가 뭐 분신술 쓰나? 그건 아니지. 그래서 내가 표현하기 편하게 이동 후는 A'이다 라고 쓰도록 할게. 근데 너 얼마만큼 이동했니? 라고 해서 보니까, 아니 내가 이동한 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동했잖아요. 근데 이 이동한 대각선은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가 힘들지. 그래서 대각선으로 이동한 친구를 해석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움직인 방향을 분해할 거야. 어떻게? X축과 평행하게 얼마만큼 움직였니? Y축과 평행하게 얼마만큼 움직였니로 이 녹색의 대각선을 X축과 평행하게 Y축과 평행하게 이동했다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이동? 평행 이동이다라고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니? 라고 얘기하면 여기를 한 칸, 한 칸, 한 칸이라고 쓰게 되면 3칸 움직였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플러스 3만큼 움직였으니 얘가 어떻게 돼? 1 플러스 3,1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러면 너 이제 위로 올라가렴 이라고 얘기하면 네가 한 칸, 반 칸 올라갔으니까 그럼 너는 어떻게 되겠어? 1 플러스 3,1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동 전의 점이 1,1이었는데 이동을 생각해보니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과 2분의 1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1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이 친구도 얼마만큼? 1 더하기 2분의 1만큼 평행이동 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지.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일로 와서 이제 얘는 지금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패드로 수업을 하든가 아니면 홀로그램이라는 게 발명이 돼서 그걸로 수업을 하면 분명히 내가 이렇게 그렸으면 얘가 점점 없어졌을 거야. 그래 얘만 남았겠지. 뭐 움짤처럼 이제 스스스스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미개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전과 후가 같은 평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오해가 발생을 해요. 그래, 일단 조금 이따 얘기할게.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제는 전과 후가 동일 평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살짝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부분 하나, 일단은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고, 선생님 그래요. 그러면 이 점이 요만큼 움직여서 평행이동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 뭐 별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양수 더했죠. 그치? 만약에 요 A점을 이번에는 또 이동을 할 건데 요렇게 톡 쳤어.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이동하냐면 여기로 이동했다라고 할 거야. 그럼 여기 이동한 거는 A 더블 프라임이라고 이름을 정할게. 그러면 얘는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X축과 평행하게 요만큼, Y축과 평행하게 요만큼 움직였어. 그럼 X축 입장에서 네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1좌표고 네가 2좌표거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칸 이동하고 이쪽 방향으로는 플러스 1칸 이동했잖아. 그럼 A 더블 프라임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1,1에서 X좌표에서 1을 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2,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또 Y좌표에서 1만큼 더해 라고 얘기하면 최종 이동 후의 좌표는 마이너스 1,2가 된다. 아,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결론을 얻어요. 선생님, 점을 주었을 때 이게 주어진 점이든 아니면 그냥 랜덤하게 임의의 점으로 주든지 간에 점의 이동은 이동한 만큼, 즉 부호 그대로 갑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표현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자. 선생님, 내가 A, B라는 점을 줄게. 근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할 거고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을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이 이동의 결과물, 결과값? 뭐 요런 느낌? 그럼 결과값이 뭐가 되는 거야? A-5, B 플러스 1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어? 그러니까 뭐 점의 이동은 부담스러울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지. 근데 선생님이 방금 여기가 결과물, 결과값이라고 얘기했잖아. 점은 좌표 평면 위의 점이니까 아무거나 막 줘도 상관없지 않아? 그리고 이동도 뭐 허수만큼 이동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동도 양이든 영이든 어떤 방향으로든 이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즉 우리는 실수 범위에서 놀 거야. 그러면 네가 점을 주는 데 있어서 내가 점인데 내가 어떠한 이동의 대응이 존재한다면, 맞아? 그러면 나는 그놈의 결과가, 근데 이 녹색의 대응이 누군지는 아직 모르지. 그냥 표현만 했을 뿐이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에다가 표현을 할 건데 우리 또 배워서 알잖아. 야, 그러면 네가 정역이고 네가 치역이 나올 텐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이동했어? 모른다며? 표현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냥 편안하게 너 이동했어? 그럼 이동 후의 좌표는 이렇게 써줄게. 그러면 나는 또 하나의 함수 스타일로 써. 정역을 넣어서 이동의 결과로 새로운 애프터, 이동 후의 점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표현법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동일 평면상에서, 즉 좌표 평면이 주어졌을 때 이동 전에 그 다음에 이동 후의 점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얘가 이동해서 일로 온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없는 친구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표현하는데 어려우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야. 네가 얘야. 그러면 나는 이 평면상의 임의 점이니까 내가 주머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뭐예요? 정역이 담겨있는 주머니. 그리고 이제 뭐 할 거야? 대응을 시켰더니 어떻게 된다고? 좌표 평면에서 이동 후를 여기다 써줄게. 그러면 내가 누구야? 이동 후의 주머니가 되겠지.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이동 전, 정역, 이동 후, 치역. 그러면 이 점의 결과가 이 점으로 대응된다. 이동 후에. 맞아? 그럼 얘가 얼마만큼 갔니?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원래 A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할 거니까 이동 후가 요렇게 간 거야. 그러면 내가 표현하길 네가 2분의 3이고 네가 1이거든? 그러면 야, 너 요렇게 표현하는 거 싫어하니까 내가 이런 표현을 써줄게. 대응할 거지. 좌표 평면 위에 임의의 점을 줬어. 그러면 걔가 2분의 3만큼 평행이동하고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그러면 이 친구는 순수하게 비포의 점이 이동을 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지. 맞아? 근데 나는 여기에 이동 후의 점의 이름표를 뭐라고 줬어? X', Y''으로 준 거 기억해요? 그러면 나는 곧 표현, 즉 이 점의 표현이 X', Y''으로 표현해도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가지의 표현 다 기억해 주길 바래. 왜? 얘가 이동 후와 이동 전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앞으로 변환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변환의 과정을 식으로 만들 수 있는 여기가 선생님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야? 변환식이다 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럼 이 변환식이 만들어지는 건 이동의 결과에 대한 표현과 그 다음에 대명사의 표현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지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또 변환식은 복선이에요. 도형에서 사용되어질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은 도형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자, 도형이다라는 친구는 fx, y는 0이다 라고 표현되는 건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도형이다 라는 건 점들의 모임, 즉 점의 복수형이야. 방금 전엔 점의 단수를 배웠지. 지금은 복수야. 그러면 우리는 도형의 평행 이동을 할 거니까 직접 해보도록 하자. 상황을 생각해 볼 거예요. 선생님이 좌표 평면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이 1짜리,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다 라고 표현했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도형의 방정식은 태초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다 라는 비포가 있어. 근데 얘를 평행 이동시킬 건데 어떻게 평행 이동시킬까 하면, 자, 요렇게 한 칸, 요렇게 두 칸, 그 다음에 요렇게 한 칸, 총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세 칸을 평행 이동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로 한 칸 평행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원이 이동 후에는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그러면 나는 이 흰색 식은 누구야? 비포의 식이지. 녹색에 대한 식도 만들어내야 되겠지. 애프터의 식이 녹색으로 필요하잖아. 근데 어떻게 할 거야? 선생님, 어차피 이동을 했으니까요. 앞에서 배운 점의 이동처럼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플러스 3칸이 갔고 여기가 마이너스 1칸이 갔으니까 x가 그렇게 움직였죠.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입니다 라고 썼어. 뭐 나쁘지 않잖아. 근데 얘들아 봐봐. 어떤 애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그러면 원 위의 점들이 이동 후의 식이니까 이 점 중에 하나, 그럼 여기는 원래 누구야? 0,1이지? 그럼 이 점이 3칸 1칸 움직였으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3,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3,0은 뭐가 되는 거야? 녹색 위의 점이니까 3,0이라는 친구가 여기에 대입이 됐을 때 안 먹히네. 먹혀야 되는데. 그러면 도형의 이동은 점의 이동처럼 그냥 간 만큼 해주세요가 아니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게 됐었으면 3,0에 들어갔을 때 이게 등호가 성립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뭐지? 라고 생각을 한 거야. 베이스로서 점의 이동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움을 주실 분이 누구야? 방금 얘기한 변환식이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 그럼 이렇게 얘기해 줄게. 자, 흰색 원 위에 존재하는 위의 점을 나는 무수히 많으니까 x, y라고 얘기할게. 이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위의 점이란다. 그러면 나는 이 점이 지금 평행이동을 할 거 아니야? 점을 대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럼 점의 이동을 어떻게 했어? x는 양의 방향으로 3칸, y는 음의 방향으로 1칸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이동을 했으니까 이동 후의 점은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지 않겠어? 그래. 근데 선생님이 잊지 말고 쓰라고 그랬지. 이 점의 이름표가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는 이름표를 갖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 맞아요? 꼭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동 후의 점의 이름표를 세핑으로 하나 주는 거야. 그랬더니 누가 생긴다고? 이 두 개에서 변환식이 생기는데 그 변환식이 누구예요? x 프라임은 x 플러스 3, y 프라임은 y 마이너스 1이라는 누구? 변환식이 생겨. 그럼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있겠지. 그럼 선생님 도대체 변환식 갖고 뭐합니까?
점은 점들의 점의 이동에서는 쓸모도 없었는데 도형의 이동에서는 얘가 어떤 역할을 할 겁니까? 라고 해서 야, 이 x 프라임, y 프라임이 누구야? 이동 후 원 위의 점이지. 그러면 이동 후 원이 누가 되는지 모르지만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쓴다면 이 연두색은 x 프라임과 y 프라임에 관한 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지? 근데 나는 지금 그 식이 누군지 알아? 몰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동 전에 방정식 하나, 어떻게 평행 이동할 것인가 하나, 이 두 가지만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변환식까지 만들어냈지. 근데 여기 가만히 봐봐. 잠깐만, 나 변환식 있고 이동 전의 식 있지. 내가 필요한 건 누구에 관한 식이야? 프라임에 관한 식이 필요한 거지. 야, 여기 봐. x는 누구야? x 프라임 마이너스 3. y는 y 프라임 더하기 1. 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 그럼 변환식을 정리하니까 호호, 이것 봐라. 네가 누구야? x, y에 관한 애지. 근데 그 x, y를 뭘로 표현한 거야? 애프터인 프라임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럼 나 여기 있는 x와 y 대신에 여기 x, y에 껴놓게 되면 저 x가 x 프라임 마이너스 3이니까 나는 녹색으로 쓸게. x 프라임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대신에 y 프라임 더하기 1의 제곱은 1이라고 쓰게 된다면 갑자기 뜬금없이 프라임에 관한 식이 튀어나와 버렸잖아. 이게 누구야? 내가 원하는 이동 후의 식이라는 거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잘 안 믿겨지는데? 아까 봤잖아. 0,1은 여기 위의 점이지? 3,0은 녹색 위의 점이지? 그럼 3,0 대입해볼까? 얼라? 0, 0. 등호 성립하네. 아, 그러면 도형의 평행 이동은 점의 평행 이동과 조금 틀려. 베이스로서 점의 평행 이동을 쓰는 건 맞는데 그 점의 평행 이동으로서 누굴 끄집어내줘야 된다고? 변환식을 끄집어내줘야 된다고. 그럼 그 변환식이 여기 지금 있잖아요? 요 식을 그냥 가만히 냅두고 보는 게 아니고 이 변환식을 이동 전의 점의 모양으로 정리하시고 이동 전의 식을 짬뽕해서 이동 후에 식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도형의 이동에는 가장 필수가 누구라고? 여기 변환식이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한 표현에 대해서 막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게 선생님 여기 A, B는 안 돼요? 안 될 게 뭐가 있겠어? 라지 X, Y는 안 돼요? 안 될 게 뭐가 있겠어?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프라임이라고 써요? 그렇잖아. 왜 프라임이라고 써요? 왜 그러냐면 봐봐. 이미 여기에서 X, Y를 썼지. 내가 원 위에 점, 무수히 많은 점이니까 그 점을 표현하려고 여기서 X, Y를 썼지. 그럼 이동 후의 식도 X, Y를 쓰면 좋겠지만 동일 평면상에서 쓸 수밖에 없으니 X, Y를 그대로 갖다 쓰게 된다면 당연히 오해가 생겨 안 생겨?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동 후의 점의 표현을 살짝 바꿔준 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까지 지금 왔죠? 그러면 지금 얘들아 이 비포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내가 만들어낸 식이지. 근데 누가 봐도 X 프라임, Y 프라임은 이동한 후의 점이긴 한데 프라임이라고 쓰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습적으로 써왔던 X, Y랑 조금 틀리니까 이렇게 생각. 너 없어? 은근슬쩍 지워주시면 돼요. 아시겠어? 마지막에 X, Y.
이러면 겹쳐 안 겹쳐? 안 겹치잖아. 왜? 얘는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이동을 다 한 후에 마지막에 프라임 지어주시면 됩니다. 별표 하나에 팁 하나 드리고, 선생님 그러면 지금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 이동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점이다라는 친구가 아마 여러분들 문제집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점 플러스 평의 이동에 대한 표현은 그냥 점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렇게 갔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끝날 거예요. 그러면 점이다 라는 상황을 봤을 때는 부담 없이 너 이렇게 그냥 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부호까지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점 하나였을 때.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또 하나, 도형과 평행이동이 맞물렸을 때는 도형에 대한 표현은 이거잖아. 그런데 그 이동 후의 애를 이렇게 표현했어. 그럼 이제 여기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점처럼 이동한 만큼 플러스 A 플러스 B만큼 이동했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네가 이동 후에 애프터가 X'이다. 네가 이동 후에 Y'이다. 그리고 나는 결론적으로 프라임에 관한 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친구가 누가 등장한다고? 변환식. 즉 새로 등장한 X'은 X 더하기 A와 Y'은 Y 더하기 B라는 친구를 어떻게? X는 X' 마이너스 A와 Y는 Y' 마이너스 B로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가 이동 전의 표현, 여기 있는 친구가 이동 후의 표현이니까 내가 원하는 식은 이러한 식이 아니고 여기에 관한 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얘를 여기다가 얘를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환식을 여기에다가 넣었을 때 최종적인 식은 f의 x', y''은 0입니다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걔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나는 x, y에 관한 식이 필요하다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들어가면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는 0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슉 이라고 지어주면 끝난다라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점의 평행 이동은 부호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그대로 갑니다야. 근데 도형의 평행 이동은 여기가 플러스 A 플러스 B라고 써져 있으면 그게 플러스만큼 표현이 된 게 아니죠. 실제 식은 마이너스로 표현해야지만 실제 플러스로 옮겨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도형은 부호가 바뀌는 과정이 어디 있어? 변환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두 번째는 대칭 이동이에요. 그리고 이 대칭 이동은 별표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편한 거예요. 자, 근데 대칭 이동도 가르치고 대칭 시켜라도 가르칠 거고 그 다음에 대칭인 애들도 가르칠 거니까 조금 길어요. 아시겠어요? 자, 무슨 소리예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 어차피 첫 번째 1번 점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런데 점의 대칭 이동에서 배울 때 우리가 숫자가 있는 친구가 조금 더 편한 건 기정사실이니 자, 원점을 주고 1, 2, 3, 1 A점이다 3,1이라는 점 초기점을 하나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봐보자. 첫 번째, 너 A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라 라고 얘기할 거야.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지? 대칭시켜라 라고 얘기했지. 그럼 X축을 기준으로 뭐 하면 돼? 접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점이 찍히겠지? 그리고 이 점은 A, 색깔을 구분했으니까 A 이동 후의 점이 그러면서 좌표가 뭐가 돼? 3,-1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야? 대칭시킨 점이 3,-1입니다. X축 대칭을 시켰더니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다? Y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라는 거 느낄 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Y축 대칭시켜라 라고 하게 되면 Y축을 기준으로 접어요. 그럼 겹쳐지는 애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애가 누구니? 라고 봤더니 자, 여기에다가 A라고 쓰고 이번에는 -3,1이라는 점입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럼 내가 -3,1을 쓰고 너는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을까? X의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아, 그래? 그럼 X축 대칭시켜라는 점의 Y 부호를 바꾸면 되고 Y축 대칭시켜라는 점의 X 부호를 바꾸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원점 대칭시켜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키게 되면 저 점을 가지고 보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이렇게 왔잖아. 그럼 이 점을 대칭으로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이렇게 와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원점 대칭은 이 점을 내가 A라고 표현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 점만큼 똑같이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 칸 한 칸이 이쪽으로는 -3칸, -1칸이겠지. 그럼 내가 좌표가 뭐야? -3,-1이 되지 않겠어? 아니 그러면 나의 좌표가 -3,-1인데 원점 대칭이라는 친구는 그러면 XY 부호가 똑같이 반대로 바뀌어버렸지. 자리는 안 건들고 부호만 바뀐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돼? 너 XY 부호 둘 다 바꾸렴. 원점 대칭은. 이게 간단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Y는 X축이라는 친구의 대칭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Y는 X축이라는 친구를 그릴게요. 이렇게 말이죠. 나 Y는 X. 그럼 나를 기준으로 접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나를 기준으로 접어주시는데 그러면 분명히 접을 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나는 그러면 수직이에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접으니까 여기에 A점입니다. 라고 생길 수 있겠지.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잡았어. 맞아? 그럼 지금 이쪽 직각삼각형과 이쪽 직각삼각형 합동인 거 느껴지겠어요? 그치? 그러면 네가 이만큼이 3이고 네가 1이면 너도 이만큼이 3이고 네가 1이네. 그럼 너의 좌표가 뭐가 된 거야? 1,3이 됐다라는 거 느낄 수 있겠니? 그럼 Y는 X축 대칭을 해서 1,3의 좌표를 얻었네. 우리는 뭐예요? XY에 뭘 바꿔? 자리를 바꿔주세요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야. 자리를 뒤집으면 된다라는 거겠지. 자, 우리는 지금 도형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점의 대칭 이동에다가 변환식만 추가하면 된다. 써줄게. 베이스로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점 플러스 대칭 이동 플러스 변환식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축 대칭, 네 가지의 대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할 건데 문제는 이거야. 선생님, 이렇게 각각의 애들에 대한 공통적인 식이 도형이니까 fx, y는 0입니다 라고 쓸 수 있지 않겠어? 그렇잖아? 자, 그런데 나는 앞에서 도형의 대칭이동에서도 배웠지만 점의 대칭이동과 미묘하게 부호가 달라진다는 사실은 알 수 있겠지. 맞아? 그 부호가 달라지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래? 변환식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내가 이동 전에 도형의 방정식이라면 나는 뭐 했으면 좋겠어? 이동 후에 도형의 방정식을 얘기했으면 좋겠지. 맞아요? 근데 이동 후의 방정식을 얘기하는데 필요한 게 누구라고? 변환식이라고. 그러면 나는 식을 바로 쓰기보다는 첫 번째, 각각의 변환식부터 얘기할 겁니다. 자, 여기다 쓸게요. 1번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의 변환식을 표현할 건데 점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자, x, y라는 친구를 x축 대칭해 주세요. 그러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그러면서 잊지 말자. 누구? 나는요 x 프라임, 나는요 y 프라임이라는 거. 그럼 변환식 작성했잖아. x 프라임은 x, y 프라임은 마이너스 y인데 이렇게 쓸게. 그러면 내가 누구야? 변환식이지. 나는 누구에 대한 식이 있어? 이동 전 x, y에 관한 식이 있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건 이동 후 프라임에 관한 식이야. 그럼 요 친구를 여기다가 대응시키면 나는요 이동 후의 친구가 누가 된다? x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은 0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동했으니까 기존에 있던 친구 없어졌잖아? 그래서 슬쩍 지워. 그러면 오호, 희한하게 x축 대칭 점의 이동도 y 부호 바꿔였지. 근데 도형의 이동도 y 부호 바꿔내. 그렇다고 같이 암기하지는 마. 변환식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y축 해볼까? 그럼 이번엔 얘를 지우자. 여기다가 0을 살려드릴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치워. 요만큼만 지우면 되겠지. 두 번째, 무슨 축 대칭하고 싶다고? y축. y축은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x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럼 변환식 나왔지? x는 마이너스 x 프라임이니까 y축 대칭의 이동 후의 식은 누가 나와? f의 마이너스 x 프라임, y 프라임은 0이라고? 근데 프라임 지우라고 그랬지? 그럼 이게 뭐가 돼? 응? 너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뭔 대칭?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3번이고 점에서 부호 바꿔. 둘 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x 프라임, y도 마이너스 y 프라임이니까 나의 대칭의 결과의 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더 쉬운데요? 어려울 거 없네요. 그럼 라스트.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 y는 x축 대칭은 (4번이고) y는 x축 대칭은 y와 x의 자리가 바뀌었습니까? 네.
그러면 y는 x'이고 x는 y'이잖아. 그러면 x자리에 누굴 쓸 거야? y'을 쓰고 y자리에 누굴 쓸 거야? x'을 쓰면 식이 완성된다라는 거지. xy 자리를 바꿨네요. 그리고 프라임을 지워버려도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난 도형의 대칭 이동은 변환식을 갖고 와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거 보세요. 선생님이 가르치실 때 f, x, y는 0이다 라고 가르치신 게 있는데요. 궁금증이 하나 발생합니다. 뭐냐면 선생님, 우리가 맨 처음에 fx는 0이다 라는 친구가 나오면 이 친구가 주인공, 즉 주목 문자가 된다고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친구는 더블 캐스팅, 주인공이 2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주인공이 2명인 상황에서는 x, y, 즉 이 자리가 좌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오해하지 말 것, fx, y는 0에서 요 x, y는 절대 좌표가 아닙니다. 앞자리가 x, 뒷자리가 y, 이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건 뭐예요? 문자를 따라가세요. 자리 따라가지 마시고요. 좌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 한 가지. 자, 이동을 할 건데 y는 x축 대칭 이동. x축으로 플러스 한 칸, y축으로 마이너스 2칸 이동하는 걸 할 건데 문제는 누굴 먼저 할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 얘를 먼저 하고 얘를 후회해도 되고 얘를 먼저 하고 얘를 후회해도 됩니다 라는 건 받아들일 수 있겠니? 자, 그러면 내가 얘한테 1번을 주고 얘한테 2번을 줘서 1, 2번 한 결과와 2, 1번 한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 보세요. 자, fx, y는 0이다라는 도형의 방정식에 1번 이동을 먼저 할 겁니다. 문자 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y는 x축 대칭 이동을 할 때 잊지 말자. 갖고 와 변환식이야. 그러면 선생님, 아까 y축 대칭 이동의 변환식은 이거였어요. 자리가 아니고 문자 따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x는 y', y는 x'이니까 대칭 이동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2번은 또 여기에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도형의 이동이니까 변환식 갖고 오라고 말씀하실 거죠. 그럼 나는 x 플러스 1은 x 프라임, y 마이너스 2는 y 프라임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어? 여기는 이미 써서 없어진 아이템이니까 프라임을 또 쓴 거야. 그러면 나는요, x라는 친구가 x 프라임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f라고 쓰고 y가 뭐예요? y 더하기 2 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대칭 이동을 한 결과에 평행 이동을 걸어버리니 이렇게 갔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건 누구 따라가라고? 문자 따라가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하기로 했지? 자, fx, y가 있었을 때 이번에는 이동의 순서를 바꿔보기로 했어. 2번 먼저 할 거야. 그럼 2번 먼저 하면은 꼭 변환식 갖고 오세요. x 플러스 1은 x 프라임, y 마이너스 2는 y 프라임. 그럼 f의 x 마이너스 1, y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겠지? 맞아? 자, 그 다음에 1번 변환할 겁니다. 1번 변환은 뭐가 돼요? x는 y 프라임이고 y는 x 프라임이지. 그러면 문자만 따라가 x는 y 프라임이야. 그럼 난 이 친구의 결과가 f에 y 프라임 들어가니까 y 마이너스 1, y는 x 프라임 들어가니까 x 플러스 2는 0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결과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대칭이동은 대칭이동끼리, 평행이동은 평행이동끼리는 순서를 바꿔도 괜찮아. 근데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섞어서 쓸 때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아시겠지? 그래서 여기에 순서에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하는 순서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보자 얘들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 여기 x 앞에 부호가 바뀌었다라는 거 인지 가능? 자, 그러면 첫 번째 뭐 했을 것 같아? x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무슨 대칭 시켰을 것 같아? y축 대칭을 시켰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니? 그럼 이 친구를 y축 대칭 시킨 이동 후의 결과물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y 대신에 누가 들어갔어? y 플러스 1이 들어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y축 방향으로 몇 번만큼 이동한 거야? y는 마이너스 1칸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f의 마이너스 x, y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거겠네.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y의 부호가 바뀌었죠. 그럼 첫 번째 무슨 이동했을 것 같아? x축 대칭 이동을 했을 것 같지? 그러면 f의 x, 마이너스 y는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y 플러스 1이 될 테니까 y가 y 플러스 1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건 마이너스 1칸 이동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두 번째도 y축으로 마이너스 1칸 평행 이동을 해야 f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너 첫 번째로 xy의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거 인지할 수 있으니까 y는 x축 대칭을 시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f의 y, x는 0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칸 평행 이동을 시켜야 f의 y 플러스 1, x는 0이 됩니다 라는 것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 그럼 첫 번째는 누구 따라갑니까? 라고 얘기하면 y는 x축 대칭을 해야 되겠지? 그래야 y, x는 0이 나오고 이제 문자 따라가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너는 x축 방향으로 2칸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3칸 평행 이동을 한 거구나. 그래야지만 최종적으로 y-3, x-2는 0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별표 2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대칭이다 라는 친구에 대해서 배웠는데 대칭이다 라는 친구는 크게 점에 대한 대칭과 선에 대한 대칭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건 대칭 시켜라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대칭을 시키셨을 때 점이다 라는 친구의 대표적인 친구로 그냥 a, b라는 친구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선에 대한 친구는 원래라고 치자면 y는 mx 더하기 n이다 라는 친구를 드려야지 인지상정인데 이 친구보다는 x는 a라는 친구와 y는 b라는 친구를 들여서 얘기하도록 할 겁니다. 자, 점에 대해서 대칭 시켜주세요 라는 말은 내가 만약에 여기에 a, b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내가 랜덤하게 여기에 x, y라는 점을 줄 테니 너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얘기해봐 라고 하게 되면 그냥 두 점을 이어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뭐 끝까지 가니까 여기쯤에 점을 잡고 얘와 얘가 같은 거리가 되게 점을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만 표현하면 실상 누군지 모르잖아. 이거 어떤 느낌이야? 유리수가 뭐니? 무리수요. 무리수가 아닌 수요. 무리수가 뭐니? 유리수가 아닌 수요. 이런 느낌이 돼버리니까 이게 정확하게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는데 선생님이 녹색으로 한 걸 보니 너와 나의 1대1 내분점, 즉 중점이 A, B더라. 그러면 이 친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이 A고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이 B가 될 테니 x 프라임이라는 친구는 2a-x가 될 것이고 y 프라임이라는 친구는 2b-y가 될 거구나. 즉 내가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3,4고 여기가 5,6이라면 내가 이 친구 a, b, x, y를 여기다 대입하는 순간 뭐가 돼? 나는 6 빼기 x니까 1이고 나는 8 빼기 6이니까 2라는 점이 5,6의 대칭인 점이구나 라는 거 구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럼 이 대칭은 뭐예요? 선생님, 중점입니다. A, B가 중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A, B를 가지고 대칭한 X, Y의 친구는 2A-X, 2B-Y로 나옵니다. 어떤 X는 A니까 Y축과 평행한 선을 하나 드려야 되겠지. 얘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럼 내가 적당하게 X, Y 하나 부여해. 그럼 접었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나오겠지. 그럼 나는 누구야? X 프라임, Y 프라임이죠?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접었으니까 선 대칭 시켜라가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또 거리가 같은 거. 그러면서 이제 얘의 기본 베이스는 누구야? 수직 2등분이라는 거야. 수직 2등분이라는 거.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는요 라고 얘기하면 x는 a로 접었을 때 y좌표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근데 x좌표는 바뀌겠지. 어떻게? 나와 나의 중점이 누구라는 거야? a라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이 a니까 나는요 2a-x, y라는 식을 쓰면은 x는 a 선대칭이겠군요. 맞아. 그러면 x는 a 선대칭은 x, y를 줬을 때 어떻게 돼? 2a-x, y로 간다라는 거. 그럼 내가 x, y를 줬을 때 내가 2a-x, y로 간다라는 거. 그럼 y는 b를 줬을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x, 2b-y로 간다라는 거. 대칭인이라고 얘기할 거야. 대칭인. 그러니까 뭐야? 대칭을 시켰더니 겹친다 이거야. 원래.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대칭인 애들도 있는데 이 친구도 점대칭인 함수가 있고 선대칭인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칭인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야, 봐봐. 선생님, y는 x의 제곱을 그렸을 때 y는 x 제곱이라는 친구는 y축 대칭이잖아요. y축 대칭 시켜라 해도 겹치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겹치는, 즉 대칭인 애들, 그러니까 점대칭인 애들과 선대칭인 애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요건 암기하세요. 자, 일단 식부터 쓸게. 자, 가보자. f의 a-x 더하기 f의 a 플러스 x는 2b라고 얘기하면 얘는 a, b 대칭. 시켜라 아니야? 대칭이네 원래. 자, 그 다음 선대칭. 그럼 선대칭일 때 f의 a-x는 f의 a 플러스 x일 때는 어떻게 돼? x는 a 선 대칭이
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즉, 이 두 가지 식이 보이게 되면 아, 너는 점대칭이구나. 너는 선대칭이구나. 근데 어떻게? 라고 얘기하면 자, 보세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요거 내용물끼리 합을 하게 되면 누가 남지? X 없어지지. 2A 남지. 2A의 절반 대칭이야. 그렇게 받아들이기만 해. 자, 얘네들도 더하면 없어지지. 2A 남지, 2B 남지. 그럼 그놈의 절반인 A, B 대칭이야. 왜 이렇게 가르치냐면 나중에 우리가 fx는 fx 플러스 a다라는 함수의 스타일도 배울 건데 얘네들은 더했을 때 x가 안 사라지지. 그래서 얘는 x가 안 사라지니까 주기가 a인 주기함수라는 친구가 있거든. 근데 얘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헷갈릴 때가 있어서 내용물을 더했을 때 x가 사라지면 대칭인 함수, 안 사라지면 주기함수, 즉 사이클이 반복되는 함수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만 배우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 이 점대칭과 선대칭에 대해서 상황을, 즉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나는 fx입니다. 나는 a, b 점대칭인 함수예요. 라고 할 건데 자,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두 칸, 이렇게 두 칸 이렇게 갔어.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이만큼 백하고 여기에서 이만큼 전진했지. 그럼 요 칸을 x, 거리를 x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a-x, 나는 a 플러스 x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 뭐 이게 더 벌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함수값이 누구야? f의 a-x, f의 a 플러스 x겠지. 근데 점대칭이다 보니까 또 이쪽과 이쪽이 같은 높이를 갖고 있지 않겠니? 맞아? 그러면 같다 보니까 나와 나의 평균이 뭐가 돼? 2b가 나온다라는 사실쯤을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나온 거야. 어떻게 해요? fa-x, 즉 a에서 x만큼 떨어진 y좌표와 fa 플러스 x, a에서 x만큼 떨어진 y좌표의 평균점이 누가 나온다는 거지? 네 점대칭인 y좌표가 나오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래 2분의인데 2를 곱해서 2b를 만든 거겠죠. 그러면 이 식을 보고 이 그림을 보면 아, 이러한 스타일을 갖는 친구들은 뭐가 되겠어? 네 점대칭이구나 라는 거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선대칭 그래프는 아까도 보여드렸으니까 뭐 그거는 큰 의미 없겠죠. 선대칭도 기억하세요. 누구라고? 자, 이렇게 x는 a인 친구가 있어. 그리고 나 뭔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fx 하나 주도록 하자. 그러면 한 번 더 a 값에서 마이너스 x와 x만큼 간 함수값이 지금 같아 안 같아? 같지. x는 a 대칭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때 함수값이 같으니 뭐라고 쓰는 거야? f의 a-x라는 친구의 함수값과 f의 a 플러스 x라는 함수값이 같습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와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뭐하다고? 같다고. 그랬을 때 높이값이 뭐야? 같다. 라는 게 x는 a 선대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구분시키는 거 대칭시켜라와 대칭인 함수 두 가지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비포 직선이야. 근데 평행이동 이 친구가 써져 있는데 이 친구는 베이스인 점에 대한 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옮겼더니 얘와 수직으로 만난대. 일단은 그러면 옮겼더니까지 해볼까? 자, 그러면 x-1과 y 플러스 2라는 친구는 프라임으로 표현해서 변환식 하나 만듭시다. 그러면 x는 x 프라임 더하기 1,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2라는 친구가 나오겠고 나는 이제 이 친구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끼워 맞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y 프라임 마이너스 2는 a 곱하기 x 프라임 더하기 1 더하기 b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y는 ax 더하기 a 더하기 b 플러스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게 누구? 애프터. 근데 그 애프터는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이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3과 수직이래? 그럼 수직이면 나의 기울기가 누구라는 거지? 2라는 거겠지? 그 다음에 y축 위의 점이라는 건 나의 y절편이 되겠지. 즉 0,3을 지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러면 a 값이 누구 나와요? 그러면 a 값이 2가 나오시겠죠. 그럼 a 값이 2면 2 더하기 b 더하기 2니까 b 더하기 4가 되겠지. 근데 나도 어딜 지나야 돼? 0,3을 지나니까 b 더하기 4가 3 나와줘야 되겠네? 그럼 b는 마이너스 1. 그럼 a, b의 곱은 누구야? 마이너스 2. 선이라고 써져 있지만 우리는 알아. 얘가 누구라는 거? 2차 함수라는 거. 그럼 너 이 상태에 있으면 되게 애매하니까 너 첫 번째로 잘 됐다. 완제꼴로 가자. 그럼 y는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3의 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내가 9 마이너스 18이잖아. 그러면 플러스 a 더하기 18이라고 쓸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꼭지점이 3, a 더하기 18이면서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이제 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3, a 더하기 18인데요. 근데 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x축으로 뒤집은 거 아니겠어요? 그치? 그럼 x축으로 뒤집었을 때 x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최소값이 10일 때라는 건 뒤집혔을 때라는 애가 x축이 한 이쯤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그래야지만 뒤집었을 때 위로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얘가 뒤집혀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여기에 꼭지점은 누가 되겠어?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8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친구가 저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그때가 12요 라고 얘기하니 a는 뭐가 돼줘야 돼? 마이너스 28이 돼줘야 되겠지. 자, 근데 선생님 지금은 그림을 그려서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같이 가주세요. 즉 나의 포물선을 x축에 대칭 이동해 주세요. 그러면 변환식이 등장을 하시고 x축 대칭이라면 x, y가 y좌표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시겠죠? 그 친구가 이름표로 이렇게 잡히시겠지? 그러면 y는 마이너스 y' 되어버리니 요 식을 쓰게 되면 어차피 전체 마이너스를 취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럼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a가 되겠고 나의 최소값이 10이 된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나도 다시 한번 완제로 가볼까? 여기 밑에다가 y는 2배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8이 나와야 되겠죠. 이 친구가 꼭지점의 y좌표 즉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순이 아래로 볼록일 때 내가 최소값 10을 담당한다면 마찬가지로 a는 마이너스 28. 이동한다고 나의 사이즈가 바뀌어? 안 바뀌지. 원이 이동한다고 원의 반지름이 바뀌겠어? 그건 아니야. 그러면 나는 원인데 나는 누구야? 나는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야. 근데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에 대해서 점대칭한 방정식을 구해달래. 그러면 원이 만약에 이렇게 있었을 때 점이 여기에 존재한다면 이 친구의 모든 애들이 접었을 때 여기에 존재합니다 라고 해줘야 되겠지. 근데 문제는 이걸 바로 가는 것보다
이동을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죠. 반지름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거야. 너의 중심 2,-1이라는 친구를 여기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에 대칭을 시키면 너의 중심이 여기에 존재하지 않겠니? 근데 나와 나의 중점이 마이너스 1,1이니까 나는 마이너스 4, 누가 나온다? 5가 나옵니다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5가 아니고 3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이동을 시켜놓고 봤더니 반지름은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잖아. 아, 원에 대한 대칭 이동이나 평행 이동은 반지름이 달라질 리가 없으니까 중심만 보고 가자. 그러면 도형의 대칭 이동이지만 중심만 봤으니 점의 대칭 이동처럼 생각하면 편하겠네. 그럼 내가 원하는 식이 x 플러스 4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전개해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8x 마이너스 6y시죠? 나 뭐예요? 16. 나 뭐예요? 9. 나랑 없어지겠지? 그러면 더하기 16은 누구? 0입니다. 라고 쓸 수 있지 않겠어? 자, 그러면 A가 누구야? 8. B가 누구야? 마이너스 6. 그쵸? C가 누구야? 16이죠. 다 더하시게 되면 빼박답이겠죠. 자, 이 친구도 별표 하나 주세요. 자, 직선과 직선. 직선이라는 친구를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시킨 거예요. 그럼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mn 미정계수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인데, 자, 일단 직선 이 친구의 기울기는 누구죠? 얘는요, 기울기가 서로 달라. 그럼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기울기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뭔지 모르지만 나 적당하게 이렇게 쓸게. 그러면 나를 나에 대해서 대칭시켜 주세요. 그럼 나는 x 플러스 2가 되겠고, 나는 누구야? 이게 되겠는데, 이걸 가지고 돌려 180도 돌렸다고 생각해. 그럼 그 직선이 누구겠어?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그럼 이 녹색을 찾아주세요야. 그러면 녹색인 직선을 찾아주세요. 직선을 찾으려면 누가 필요하지? 점과 다른 점, 점과 기울기. 그럼 일단은 누구? 한 점은 알아야 되는데 한 점은 찾았어요, 선생님.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저 점은 나와 나의 교점이니까 x는 0이겠네. 여기가 누구야? 0,2를 지나겠네? 그럼 기울기 찾아야 되겠지. 근데 기울기는 찾기가 좀 힘들잖아. 선생님, 제가 찾았어요. 선생님, 이렇게 되면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미친 거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시도는 좋았지만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야, 여기가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아이디어 좋았으니까 가자. 뭘 가요? 여기 위에 임의의 점이 있겠지. 그리고 절대 여기서 수순을 밟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갈 거야. 여기 위에 임의의 점을 잡아서 여기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수직 이등분으로서 여기 있는 점이 이쪽으로 대칭됐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을 누구로 잡는 게 편해? 솔직히 절편 잡는 게 편하잖아. 0,2는 써먹었으니까 누구 쓰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1,0 쓰는 게 좋겠지? 자, 마이너스 1,0인데 자, 여기에서 팁 들어갑니다. 자, 팁 들어가실 거예요. 잘 보세요. 선생님, 그렇다면 마이너스 1,0과 y는 x 플러스 2에서 이 점을 이 선에 대해서 대칭시켜 주세요. 그럼 그 대칭은 수직 이등분이니까요. 내가 여기에 구할 점을 a, b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나의 기울기는 1이었으니까 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 a 플러스 1분의 b가 누구야? 마이너스 1이야.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나와 나의 중점, 즉 2분의 a 마이너스 1, 2분의 b가 누가 나와줘야 돼?
여기에 중점인데 맞잖아. 근데 이 중점은 이 직선 위에 존재하겠지. 즉 나는 x 플러스 2 위에 존재하니까 2분의 b는 2분의 a-1 더하기 2다라는 식도 만들어낼 수 있겠지. 나와 나의 대칭 이동 before와 after의 중점이 누구야? 이 직선 위에 존재합니다. 위에 존재하니까 대입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 양변에 2 곱해서 위에다 써볼까? b는 a-1 더하기 4. b는 누구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죠? 여기로 넘어가면 2a죠. 그 1로 넘어가면 마사지. 2a는 마사니까 a는 누구? a는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누구야? 1. 그럼 나의 점이 누구지? 마이너스 2,1이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나도 구하고 나도 구했잖아요. 가볼까? 나의 기울기는 여기서 이거 빼면 2, 여기서 이거 빼면 1, 2분의 1. 기울기 2분의 1이고 0,2를 지난다고? y-2는 2분의 1 x-0. 즉 나의 직선의 방정식은 누가 되겠어요? 2분의 1 x 더하기 2니까 우리 둘이 곱하면 누구? 1. 근데 잠깐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잠깐 스톱. 자, 내가 여기다 팁이라고 적었는데 이건 팁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풀이를 간 거죠. 자, 이제 팁이 등장하십니다. 무슨 팁이냐면요. 이게 희한하게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즉 선대칭을 할 건데 이게 이 선대칭하는 친구의 기울기가 지금 1이잖아? 그치? 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상황 두 가지에서만 먹히는 팁을 드릴게요. 내가 지금 마이너스 1,0에 대한 대칭점이 마이너스 2,1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럴 때 좀 빨리 구하는 팁입니다. 요거 마이너스 1이 누구야? x지. 그럼 그 x를 여기다가 넣어. 그러면 y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누구 나와? y는 1 나오지. 그럼 y는 1을 써. 그 다음에 y가 지금 0이죠? 그걸 여기다가 대입해. 그럼 0은 x 플러스 2지. 그럼 x는 누구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왔죠? 내가 누구야? 대칭의 결과점. 기울기가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나의 선대칭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일 때 x자리에 넣고 나온 y 결과와 y자리에 넣고 나온 x의 결과가 대칭의 결과가 됩니다. 라는 팁은 기억하시면 산수가 빨라지겠지. 부착되어 있어서 반사시킬 거야. 자, 대칭시키겠다는 소리겠지. 점 6,1에 있는 전자총으로 x축 위에 점 b를 겨냥해서 쐈더니 뿅뿅뿅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이제 이 D점이 뭐가 돼? 2,3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D점을 맞추고 싶을 때 A점이 어딘지는 모르지. A점이 누구야? 6,1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B점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자, 전자총의 빛은 어쩌고 저쩌고 뭐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들아 보자. 두릉 D점부터 갈 거예요. 자, 1, 2, 1, 2, 3. 자, 제가 D점 2,3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도도도도도도 가서 여기에다가 잡고 이렇게 잡으래요.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인 삼각형이 나오지 않겠니? 그러시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보세요. 요 각이 이렇게 되는 각이라면 요 각도 이렇게 되는 각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요 각도 이렇게 되는 각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러면은 우리가 직선입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니?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2,3이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면 이렇게 해서 D'이라고 쓸게. 나는 누구야? 마이너스 2,3이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6,1이에요. 1, 2, 3, 4, 5, 6,1에 A점이 있으면 나도 띵띵띵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근데 그 띵띵을 모르니까 뭐야? A점을
대칭 이동시켜서 A'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6,-1이 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칭했을 때 이쪽과 이쪽 각이 똑같은 각이 되니까 그럼 이쪽도 똑같고 이게 지금 뭐가 돼? 우리가 같은 직선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즉 A점과 D점을 X축과 Y축에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니까 나오는 직선에 X절편과 Y절편이 존재하겠고 그 절편이 B점과 C점이 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으시겠지. 요렇게 이으면 지금 요렇게 나온 이 삼각형이 합동의 삼각형이 되는 건 알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점 2개 있으니까 완성할 수 있잖아. 어떻게 완성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하면 뒤에서 앞에 거 빼니까 8이죠. 뒤에서 앞에 거 빼니까 마사야. 그럼 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6,-1을 넣어볼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x-6 플러스 1이 y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 y가 됩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겠지. 나의 x절편 구해주세요. y가 0이실 거 아니야. 그러면 b의 좌표는 누군지 모르지만 0, 넘어가면 2분의 1 x-6 2 곱하면 마이너스 2 x는 누구 나와줘야 돼? 4 나와줘야 되겠지. 4. 그래서 b의 좌표는 누구? 4,0. 그래서 더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첫 번째 생각. 선생님, y는 x라는 친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세요. y는 x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 좌표 평면을 그려서 같이 갈 거예요. 자, 그럼 y는 x라는 친구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절대값 씌워주세요. 그럼 절대값의 목적은 뭐죠? 양수화. 절대값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범위. 즉, 이 y가 내려갔었을 때 얘네들이 올라가 주세요 라고 해야 되니까 전체 절대값을 치우게 되면 y는 x의 절대값 씌울 친구가 이렇게 v자로 나온다라는 사실. 여기까지 인정.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봤더니 누가 있어? 실수배 a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실수배 a라고 얘기하면 자, 얘들아, 여기가 만약에 1이면 여기도 1이잖아? 근데 실수배 a배를 하게 되면 그 a배만큼 뭐 한 거예요? 확대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이 그래프를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1일 때 한 칸이었는데 얘는 어떻게 되겠어? 1일 때 2칸 같지? 그럼 뭐 한 거나 마찬가지야. 2배로 확대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확대됐어? 뒤집어서 확대됐잖아. 그러면 2배를 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질 건데 뒤집었으니까 야, 그러면 너는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뒤집어 주세요. 뒤집으니까 여기 점과 여기 점을 지나는 이러한 애가 돼버린 거죠. 이제 그래프가. 그럼 이제 여기를 싹 지워. 그럼 여기까지는 무슨 의미가 되는 거지? y는 마이너스 2의 절대값 x 그래프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누구 해줄 거예요? 나는 여기 있네? 그럼 나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요로 한 칸, 요로 몇 칸? 2칸. 그럼 x축의 음의 방향으로 한 칸 간 거잖아? y축의 양의 방향으로 2칸 간 거잖아? 그러면 너는 누구냐? 이게 뭐가 되겠어? 음의 방향으로 한 칸 가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되겠어? 위로 2칸 올려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건 이제 저기 뭐야? 직선이야. 그럼 내가 마이너스 1이고 내가 2가 되니 이 그래프랑 같아 안 같아? 같죠. 그럼 A 값이 누구? 마이너스 2. P 값이 누구? 마이너스 1. Q 값이 누구? 2. 세 개 합은 누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 근데 저가 또 오이씨 뭐 어려울 거 전혀 없죠?
그랬을 때 x, y축과 직선과 x는 4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그럼 그림부터 좀 그려봐야 되겠지. 어떻게 그릴까? 라고 얘기하면 자, 첫 번째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는 뭐예요? 여기가 0으로 만드는 x값 크기 순으로 재배열. 그럼 내가 0이고 2라고 재배열을 했죠. 그리고 그 0과 2에 정신 차려 집중해. 이렇게 수직선의 기둥을 2개 박으면 어떻게 된다고? 3등분이 된다고. 그럼 그 3등분의 상구가 x가 0 미만, 0 이상, x는 2 미만, x는 2 이상이라고 상구가 되겠지. 그럼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그 절대값의 부호가 마마, 뿔마, 뿔뿔로 간다라는 사실. 그럼 전체 절대값, 여기와 여기 절대값이 둘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럼 나는 뭐예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자, 나는 뿔마니까 뭐가 나오겠어? x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나오면 2x 마이너스 2겠죠? 뿔뿔이니까 어떻게 돼? 뿔뿔. 그러면은 여기는 파란색으로 x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니까 2가 되겠지. 누가? y가. 자, 그럼 이제 그림을 색깔 맞춰서 그릴 거니 잘 봐주세요. 자, 좌표 평면을 그리시고요. 자, 선생님, 범위가 0, 1, 2, 응? 1을 왜 잡았지? 그냥 잡았네요. 자, 그러면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녹색으로 마이너스 2 그래프를 쭉 따라갑니다. 인정? 그 다음에 0과 2 사이에서는 2x-2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따라가는데 x가 1 지나갔을 때 0이고 2 지나갔을 때 2니까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채워지면서 이렇게 되시겠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는 이제 여기를 채우면서 이렇게. 그럼 내가 2, 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릴 수 있겠어? 내가 fx라고? 근데 내가 그 fx에다가 누굴 취했습니까? 그러면 전체 절대값을 꽉 이렇게 취했어요. 그럼 뭐 해줘야 돼? 음수는 못 보겠다. 올라와라. 팡! 이렇게. 팡! 이렇게. 그러면 너는 이제 하나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무슨 색 쓸까? 무슨 색 쓸까? 그래, 녹색 가자. 자, 그럼 네가 튕겨 올라갔으니까 여기, 너도 올랐으니까 여기, 우리는 하나, 이제 이렇게 되고 밑에는 없어졌죠.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이게 누구야? 이 친구라고. 그러면 이제 이 친구하고 둘러싸여요. 누구요? x축, y축. 그 다음에 x는 4. 이렇게. 4. 내가 1, 내가 2. 이렇게. 그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요거. 근데 어차피 너 요거 돌려서 여기다가 붙이면 되는 거니까 너 여기 길이가 누구? 3. 여기 길이가 누구? 2. 넓이는 3이 6. 이동한 후에 얘한테도 대칭 이동을 했더니 얘에 의해서 넓이가 2등분 됐대. 뭐 이렇게 복잡해? 그래도 뭐 시키는 건 다 해야지. 원이 갈 때는 일단은 얘들아, 나의 중심과 반지름이 3이다 라는 거 갖고 가자. 이것만 갖고 가도 되는 거니까 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셨으니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a,1로 간다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 친구를 y는 x에 대칭 이동하니까 중심이 또 1, 마이너스 a로 가는 것도 문제가 없을 거야. 그랬더니 나는 뭔지 모르지만 1, 마이너스 a고 반지름이 3인 원이야. 대칭 이동 2번 한 결과가. 근데 나를 이 직선이 뭐한데 2등분 한다라는 소리는 내가 누굴 지나? 원의 중심 1, 마이너스 a를 지나겠다는 소리겠지. 그럼 1,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3 플러스 2a 더하기 1은 0이니까 a가 누구야? 마이너스 2가 된다. 끝.
봅시다. 내가 태초에 비포가 있더라. 애프터가 되는데 어떻게 됐니? 라고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죠. 성형 전, 성형 후 어디 했을까? 뭐 이런 느낌으로 찾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거슬리는 친구가 누구죠? 너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일단은 뭐 시켜? Y축 대칭 시켜라. 사람마다 달라 얘들아. 평행이동을 먼저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누구부터 간 거야? 평행이동 대칭이동부터 갔습니다. 자, 그러면 저 Y축 대칭을 시키게 되면 F의 마이너스 X, Y는 0이 나올 것이고 문자 따라가 주세요. 세컨드 Y-1이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한 칸 가주세요. 그래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가 아니죠. Y-1은 0이다라고 쓰일 테니까요. 자, 그럼 원래 있던 이 친구를 Y축 대칭하면 그림이 어떻게 가줘야 돼? 이렇게 가줘야 되겠죠? 그리고 한 칸 위로 올라가 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거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누구겠어요? 3번. 보자마자 느낄 수 있겠죠? 선생님, 한 칸, 두 칸, 세 칸 가세요. 그럼 이 점이 일로 온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그러면 F의 X 플러스 3, Y는 0이 오시고 나는 무언 대칭해 주세요? X축 대칭하시면 F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Y는 0이 되시겠죠. 그게 누구랑 겹쳐요? 3번. 별표를 3개 드리고 팁 3개인 이유는 3년간 써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세요. 절대값과 함수가 짬뽕되면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되는데 태초에 어떤 함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나는 뭐야? 그냥 y는 fx라고 얘기할 거야. 나는 뭐야? 절대값이지. 그럼 절대값이 어디가 들어가니? 라고 얘기하면 상황을 첫 번째 y는 fx의 전체 절대값인 상황. 두 번째 y는 fx의 x의 절대값이 있는 상황. 요거 두 가지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과 2번인데, 자, 잠깐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만 가르쳐 드리겠다라고 하는 건 뒤에 뭐도 있다라는 거게 되겠죠. 실질적으로 뭐가 있냐면, y는 fx에서 y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 y는 fx에서 y에도 절대값이 있으면서 x에도 절대값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토탈 4가지의 절대값을 배우셔야 되는데 이 4가지 중에 우리는 2가지만 배워도 문제가 없으며 더 공부하시고 싶은 분은 수학하 여러 가지 함수 영상을 보시면 가우스와 절대값과 우함수, 기함수까지 다 그래프를 그리는 강의가 있으니 그걸 보고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1번과 2번 그래프를 볼 거예요. 자, 내가 1번, 내가 2번인데 얘들아, 우리는 이걸 잘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1번하고 2번 설명할 거니까 2번은 살짝 지우도록 하자. 자, 선생님 또 한 번 외우자. 절대값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지? 범위가 되겠고 절대값의 목적은 뭐라고 얘기했지? 양수화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범위가 중요한데 그 범위는 뭐야? 절대값 안에, 즉 절대값이라고 기둥이 딱 주어졌을 때 이 안에 식이나 숫자나 문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뭐 다 식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럼 이 식이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뭐 어떤 y는 fx 꼬라지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맨날 얘기하죠. 내 범위는 누구야? x 아니야? x가 들어간 결과 누구? y야.
그러니까 y의 부호가 0을 포함한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는 누구를 해줘야 돼? 상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여기가 복잡하면 좀 힘드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안에 들어가는 식이 어떤 식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웬만하면 1차 함수로 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인정할 수 있겠니?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1차 함수는 웬만하면 기울기가 살아있는 친구를 얘기합시다. 기울기가 죽으면 x축과 평행한 친구가 돼버리니까. 선생님, 만약에 네가 기울기가 살은 직선을 줬어요. 그거 뭐 이렇게 한번 주도록 할까? 그래, 이렇게 줄게. 이렇게 주도록 할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럼 내 직선이 누구야? 기울기가 2인 친구고 절편이 어떻게 돼요? 1,0이나 0, 마이너스 1을 지나겠지. 자, 그러면 나는 y는 2x 마이너스 2 아니겠어? 그렇잖아?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근데 2x 마이너스 2인데 내가 이 식에다가 전체 절대값을 써 넣었단 말이지. 그러면 나는 요 내용물이 0 이상일 때와 0 미만일 때로 상구를 나눠야 되겠죠. 그럼 그 상구를 나누니까 그럼 나는 x가 1 이상일 때와 x가 1 미만일 때로 나뉘겠지. 그럼 x가 1 이상이라면 자, 여기를 포함해서 이쪽 영역과 그 나머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 이상의 영역에서는 뭐가 나와? 날개, 즉 y값이 0 이상이 y값이 0 이상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맞아? 그럼 나의 상구는 0 이상일 때, 0 미만일 때로 나눈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얘들아 생각해 봐봐. 0 이상일 때, 즉 1 이상일 때지 x가. 그럼 나 양수니까 그냥 튀어나올 수 있겠지. 절대값 붙인 애로서는. 그러면 나는 그냥 튀어나오니까 y는 누구야? 2x-2인데 밑에 친구는 난 어떻게 튀어나와? 마이너스 붙어서 튀어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너 x가 2 이상일 때 네 쪽 그래프는 이쪽을 따라가는데 너 1 미만일 때는 너 누구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0,2를 지나면서 1,0을 지나니 너 이렇게 지나가는 요 친구가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얘도 2거든? 나도 마이너스 2야. 그럼 우리 똑같은 합동의 삼각형 나오니까 너 뭐야? 너 이쪽이 꺾어 올라간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 그렇잖아요. 그럼 너 이쪽을 꺾어 올렸어? 그럼 너 음수인 부분을 x축 대칭해서 꺾어 올렸어? 그러면 절대값 그래프는 즉 절대값 안에 1차 함수가 들어간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야? x축 아래를 꺾어 올려주세요 라고 해도 무방한 거지. 아, 그러면 우리 1번 이 전체 절대값이 들어간 친구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렸으면 좋겠다고? 구문으로 써줄게. 뭐라고? x축 아래 꺾어서 올려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지금 1차만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2차나 3차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 또는 내가 모르는 곡선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쫄지 마. 그냥 이거야. 내가 누군지 모르는 파악하기 힘든 fx가 있어도 x축 아래는 그냥 자신 있게 꺾어 올리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 만약에 제가요 뭐 이러한 식으로 그래프를 y는 fx라고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전체 절대값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럼 뭐 하시면 되죠? 여기 점 기점으로 내가 음이고 내가 양, 내가 양이죠. y가. 그러면 꺾어 올려. 그 다음에 꺾어 올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아래쪽은 뭐예요? 지워주세요. 그럼 지금 그려진 이 그래프가 누가 되는 거지? 전체 절대값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겠지. 꺾어 올릴 게 있어요? 있죠. 어떻게? 꺾어 올려? 그리고 지워. 끝.
그럼 난 이차함수가 나오더라도 전체 절대값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러면 y는 f의 x인데 절대값이 여기만 들어갔어. 걔를 2번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이제 여기는 조금 이렇게 볼까? 자, 봐봐. 좌표 평면을 그리고 아까와 같은 2x-2 한 번 더 등장하실 거예요. 자, 제가 y는 2x-2입니다. 근데 저한테 뭐 하실 거예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x에만 절대값을 씌웠어요. 그럼 절대값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양수화야. 그럼 내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 즉 누구야? 절대값 x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 상구가 양수와 0 미만으로 나뉘겠지? 그러면 선생님, 이쪽 포함한 이쪽 부분과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이 또 구분되기 시작하시는데 제가 여기에서는요, 제가 누구예요? y는 2x-2죠. 여기에서는 누구예요? 음수니까 여기가 음수일 때 절대값 음수는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2야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들아 상고가 됐으니까 그림 그릴 때 조금 신경 써줘. 이쪽 연두색의 부분에서는 내가 누구를 따라가야 돼? 파란색 그래프를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의 그래프는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연두색 나머지 즉 음수 부분에서는 누굴 따라가야 돼? 빨간색인데 너 누구니? 그랬더니 나 또 0,-2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난 이렇게 되는 그래프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 절대값이 이번엔 아니고 x값에만 절대값이 있는 친구는 아까 흰색 그래프에서 누구를 그린 거나 마찬가지야? x가 양수인 부분을 그리시고 y축으로 데칼코마니 시켰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어? 그러면 우리 이것도 구문으로 받아들이자. 여기에만 절대값, x에만 절대값 있을 때 x축 양의 부분 그리고 and가 아니고 drawing 아시겠지? draw 그리다. 발음이 너무 좋았나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y축 데칼코마니 해주시면 돼요. y축 소장을 꽝 찍어버리라 이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이런 거 그려볼까? 선생님이 좌표 평면에 2차식을 줄게. 2차 함수. 근데 그 2차 함수가 뭐 다양하게 줄 수도 있지 않겠어? 그러면 한 근이 여기 있고 한 근이 여기 있는 2차 함수를 줄게. 그럼 난 축이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지. 그럼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근데 내가 y는 f의 x인데 저한테 전체 절대값 왜 이러세요? 그럼 뭐 어쩌겠어요? 지워요. 지우고 어디만 그려? x축의 양의 방향만 그린 다음에 얘를 y축으로 데칼코마니 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접어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나는 그래프가 뭔진 몰라도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리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y는 fx입니다. 이번에는 어디에 절대값이 들어간다? y에. 근데 얘는 느낌 있게 받아들이세요. 잠깐만 선생님. x의 절대값이 있었을 때는 그 애의 양의 부분만 그리고 y축 데칼코마니였지. 그러면 y의 절대값이 있으면 y의 양의 부분만 그리고 x축 데칼코마니라면 되겠네. 자,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거 이번엔 그냥 2차 바로 갖고 와서 설명드릴게요. 자, 얘들아 내가 만약에 좌표 평면에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한 근이 여기 있고 한 근이 여기 있어서 그림 그리면 축이 뭐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럼 뭐 이 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최대한 이쁘장하게 그리도록 할게. 자, 내가 y는 fx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번에는 어디에 절대값이 있죠? 여기에 절대값이 있죠.
그럼 절대값 있는 애는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 부분은 자동으로 죽어버려야 돼. 안 나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야, 네가 x가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왜 죽었어? 야,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있는 x값을 넣었어. 그럼 음수가 나오잖아. 근데 나는 뭐야? 결과가 양수만 허용하겠다지. 그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못 나오지. 그럼 난 이쪽에 음수를 나오게 만드는 x값은 갈 데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안 쓰겠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죠. 야,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을 넣어봐. 그래, 여기 있는 값을 넣었더니 여기가 이제 2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여기에 1이라는 결과가 나왔어. 그럼 x에 2를 넣었더니 결과가 누가 나온 거야? 1이 나온지. 절대값 y가 1이잖아. 그럼 y는 1도 되지만 뭐도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돼? x에 여기 뭘 넣든지 간에 이렇게 그림과 이렇게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얘도 구문으로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절대값이 붙어있지 y에다가. 그러면 y 양의 부분을 그리고 x축 데칼코마니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얘는 주의점이 지금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이 x값들 있죠. 이 x값은 못 써요. 왜 못 써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내가 0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다고 가정해봐. 절대값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족하는 y값은 존재해야 하네? 안 하지. 그러니까 x를 이만큼 못 쓰는 거야. 그리고 얘는 이렇게 뭐 한다고요? x축 대칭시켜서 데칼코마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스트 네 번째는 y는 f의 x인데 y에도 있고 x에도 있어. 그럼 뭐 2번과 3번에서 느꼈겠지만 그럼 x도 양수만 그리고 y도 양수만 그리세요. 그 다음에 뭐야? x축 데칼코마니 꽝 하고 그 상태에서 y축 데칼코마니 꽝 하세요. 그럼 끝나. 즉 무슨 소리야? x와 y가 2인 부분을 그리고 x축 데칼코마니를 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y축 데칼코마니를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도장 찍혀있는 상태에서 또 한 번 도장 찍겠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자 보자 얘들아. 이번에는 내가 fx를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볼게. 이쪽 쭉 하게. 뭐 이쪽도 이렇게 쭉 하게. 내가 y는 fx인데 문제는 x, y의 둘 다에 뭐가 그려진 거야? 절대값이 채워진 거지. 그러면 내 입장에선 이쪽 어차피 못 그리고 이쪽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니? 그럼 이 상태에서 데칼코마니를 갈 거니까 자 이렇게 꽝, 그 다음에 이렇게 꽝. 그럼 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꽝, 이렇게 꽝, 꽝, 꽝 그리라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쪽 정의역도 못 쓰고 이쪽도 못 써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래프가 튀어나옵니다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실전적 의미에서는 요게 많이 나와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1, 이러한 친구가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친구는 보자마자 뭐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말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그릴까요? 라고 얘기하면 방금 스타일의 그림으로는 x, y가 양수인 즉 일사분면 쪽에만 그립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에서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자,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x축 찍고 y축 찍어도 되고 y축 찍고 x축 찍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꽝 찍은 상태에서 이렇게 꽝 찍으면 얘가 뭐가 돼? 말은 뭐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